이 노래는 미국 동요 클레멘타인이 아닙니까? 너무나 꽃 같습니다. 명백한 표절입니다. 편곡이라면 또 모를까요?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평강입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와 달리 북한에서 상급의 위치는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의 생존 이치와 부조리를 저에게 차츰 깨닫게 해주고 또 인생을 어떻게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 바짝 들게 차리게 해주었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또 공감하시면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야흐로 1970년대를 거쳐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김정일이 정치를 시작하여 문화예술 사상계부터 장악하고 한창 숭숭장구하던 때의 일입니다. 북한에는 당시 김정일이 직접 제작에 참가한 영화들을 주로 혁명영화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작품들로는 피바다 한자이단의 운명,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등과 같은 그런 대표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꽃파는 처녀는 김정일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김정일이 예술영화 2개 필름을 다 끝내고 꽃파는 처녀 주제곡을 바꿀 때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제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영화 부문 합평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일은 직접 자기 옆에 앉은 자신의 어린 여배우를 소개를 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꽃파는 처녀의 여주인공 역을 담당한 영화배우 홍영희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도 역시 김정일이 평양 영화대학에 보내주었고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공훈 배우가 되었습니다. 순백색 저고리에 주름 잡힌 검정 치마, 한복 모양의 여대생 유니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북한의 대학생법이 한복처럼 생겼습니다. 차려입은 여배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김정일의 손을 꼭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꽃파는 처녀를 부른 가수는 꽃파는 처녀의 동생 순이역 등을 수행한 사람인데요. 후에 중앙 텔레비전에 잠깐 얼굴을 비추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는 김정일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꽃파는 처녀를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어린 여배우가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 라고 말했고, 김정일은 층층 차이가 있어 보이는 작곡가 계층의 좌석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래를 들은 소감들이 어떤지 말씀들을 좀 해보시지요 하고 만수대 예술단 단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가들이 나와서 김정일이 직접 쓰고 노래를 지은 가요 꽃파는 처녀를 칭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5000년 역사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민족의 태양 오보이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는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직접 듣게 되는 영광에 접하고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금할 수 없어 전체 인민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오늘 땐 대표 작가는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칭송하였고, 또 음악 관계 부문 토론자들은 황금의 예술을 대표하는 현대 문명의 극치라는 등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8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총장 차계룡, 백두산 창작단 단장 백인준 등 영화예술가를 대표하는 많은 작가들과 단장들이 나와서 영명한 지도자의 음악을 칭송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박수가 크게 터져 오르고요. 그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주제가를 칭송하는 축하 연설들을 지리하게 듣고 있던 김정일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다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김정일이 한 노 작가를 호명하였습니다.
그 작가 아저씨는 저희 옆집에 살았었는데요. 문학예술 활동을 저희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저희 부모님들의 스승이고 선배이셨는데요. 이 작가는 서울 출신으로 1950년에 납북이 되었고 그 후 평양대국장 관현악단 단장으로요. 김일성 장군의 찬가, 북한 애국 명가들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것 그런 곡들을 창작하여서 김종일의 선대 수령인 초대 수령 김일성이 아주 아끼는 그런 노 작가였습니다. 당시 가극,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처녀, 밀리마 이야기하라 등에서 수많은 곡들을 창작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잘 알려진 그런 작곡가였죠. 그가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을 때 김종일이 불현듯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노 작가가 부스럭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김종일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 대표 작곡가이신데 이 노래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한번 말씀해 보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작곡만 할 줄 아는 천재 작곡가는 그냥 불쑥 큰 소리로 자신의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장군님,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 노래는 미국 동요 클레멘타인이 아닙니까? 너무나 꽃 같습니다. 명백한 표절입니다. 편곡이라면 또 모를까요?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청중은 전부 땡 하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음악 감상 회장 안은 뽀얀 안개가 서리고 뜨거운 물을 확 불어놓은 것처럼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옆에 있던 젊은 작곡가 전동준이 깜짝 놀라면서 작곡가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그의 양복자락을 막 잡아당기면서 막 안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가는 사태를 파가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깜짝 놀라서 막 엉뚱해서 막 눈이 커져 있는 사이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조용하게 계곡에 물이 흐르듯 속삭이며 흘러나오고 노 작가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장중에 도간도간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이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라멘타인 눌구나비 홀로 두고 노는 영영 갔느냐. 정말 명석한 작곡가였습니다. 꽃파는 처녀와 클라멘타인 박자와 리듬이 꼭 같고 소절도 꼭 같았습니다. 음정도 90% 정도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었죠.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표절이었습니다. 외국 음악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북한에서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들어보기도 힘든 음악을 딱 잡아낸 노 작가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 잠깐 회의장은 잠시 먹물을 뿌려놓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김종일의 얼굴도 대본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회의장을 정말 다 부셔버릴 듯 여기저기 쏘아보았다고 합니다. 초록빛을 띤 지도자의 눈동자는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써서 밤새 막 작곡해서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막 편곡을 막 깨고 그리고 전체 예술계들 다 불러가지고 막 자기 노래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까발켜 놨으니까 그는 잠시 이 늙은이를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쏘아보고 서 있다가 막 노털 웃음을 크게 웃었다는 거죠. 네, 그러고 잘 들어보세요. 소절이 같습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내 사랑아
그 넓은 바닷가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꽃 파는 처녀는 어떻게 되냐면은 꽃사시요 꽃사시요. 지금은 좀 이 꽃 파는 처녀를 많이 이렇게 각색을 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선율로 만들면서 조금 변화를 줬어요. 꽃 파는 처녀와 클레멘타이의 박자와 리듬이 꼭 같고 소설도 꼭 같았습니다. 음정도 90% 정도 꼭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이미 광복 이전의 일제식이나 혹은 외국에서 창작된 세계 명곡이나 찬양가, 찬송가들을 모방해서 표절해서 제작된 혁명가요도 많이 있었고요. 전투가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 작가는 예술계의 양심을 저버리고 교회 찬송가 등을 개작하였어. 대중가요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막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명예를 따내는 그런 국내 작곡가들과 그 가요들을 적발하고 발견하여서 북한 음악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원로 작가이기도 하였죠. 나라의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작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너무 원칙을 수호하다 나니까 많은 후배 작곡가들로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원한을 사기도 했죠. 그 김정일이 장례의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순화시키면서 하하하 이렇게 막 웃으면서 지도자의 체면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심정을 뚫고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서슬푸른 광기를 스스로 자제할 줄을 알았죠. 그는 난처하고 오물한 웃음을 짓고 축배를 따라서 그 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작가에게 건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빌어먹을 미국 동료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가요가 아마도 박태원 번역이라고 했죠? 라고 이제 물음으로 해서 자기도 클레멘타인을 알고 있고 지도자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한 유식까지 뽐내면서 여유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선생. 그래도 지도자의 작품인데 한 번쯤 좀 봐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 작가가 대단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틀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챈 작가는 순간에 새까맣게 질려버렸죠. 그날 하평회에 참가했던 노 작가는 사회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간부들의 축하 연설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 음악에만 심취돼서 그 음악을 평론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음악을 듣는 데만 심취해서 이건 창작곡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곱씹고 분노하다가 속없이 말을 꺼낸 것이 장군님의 작품일 줄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저희 어릴 적 옆집에 살고 계시던 이준 작가였는데요. 이틀이 지나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런 이른 새벽 저희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밤새껏 복도에서 퉁탕거리더니 옆집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이제 추방됐다라는 것이죠. 복도에서 나는 그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와 오갑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또 울먹이는 여성들의 호소소리. 우리 할머니는요 무서워서 나가보지도 못하다가 새벽에 잠잠해지니까 밖이 조용해지니까 그때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찢어진 가마니댁에서 뜯어져 내린 그런 집 오라기들 막 사방에 놀려져 있고 옆집의 문은 사방에 다 열린 채로 있었죠. 그 집 식구들과 그 피아노 그리고 수많은 짐들이 하룻밤 사이에 간데 온데 없이 다 사라지고 텅텅 빈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 다행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거나 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전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는 그렇게 남모르게 야반에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보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한 집이 떠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며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의 가족이 추방되고요. 그는 북한 보이부 유치장에서 9개월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제 검사님들이 관련 사이트에다 200개의 이런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자기의 소신들을 밝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검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장관, 자기의 상급에다가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항명할 수도 있구나. 북한 사회라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회인데 너무나도 또 부럽게 생각을 했고요. 더 좋은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 사회도 빨리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의 가혹한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혁명영화 주제가 꽃파는 처녀는 이제 클레멘타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또 조금 부드럽게 순화를 해서 화음 몇 개만 바꾸었을 뿐인데 북한에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명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